저축은행은 원래 상호 신용금고라고 70년대 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이 사채나 대부업체와 이렇게 경쟁을 하던 서민들을 위한 일종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은행보다는 이자를 좀 더 준다 이래서 한때는 이 일수 찍듯이 저축은행 관계자가 시장을 돌면서 돈을 받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특히 은행에 대한 이런 어떤 이용에 있어서 너무나 이자가 없다 느끼는 이런 악착 같은 분들이 자기 벌은 돈을 저축은행에 많이 넣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바뀔 때 이 업자들이 로비를 정권에 해서 그래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넣어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좀 부족한 사람,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은행 다음으로 은행에 못 가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가서 주로 많이 고리로 빌렸고 또 이자를 좀 더 준다 해서 이 저축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한번 왔죠. 언제 위기가 왔느냐.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오너들이나 회사 간부들이 부동산 시장에 당시 개나 소나 다 부동산 시행사업 한다 할 때 땅값 10%라도 계약금 찌르면 나중에 그 땅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고 또 그게 브릿지 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땅을 이제 완전 산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서 그 땅을 담보로 그 10% 자금을 대준 사람한테 돈을 되돌려주는, 그래서 잠깐 빌려서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데 저축은행 돈이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이자 이외에 이렇게 돈을 대주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뒷돈을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업자놈들이요. 돈 한 푼 안 들고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식으로 저축은행 돈 빌려서 땅 계약하고, 그래서 이 땅 계약한 다음에 이 은행에서 이제 이 땅값을 또 빌려서 저축은행 돈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PF 대출, 이제 나중에 건설사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계속 부동산에 뛰어드는 거예요. 서민들 돈 받아가지고 조금 이자 더 높게 쳐주면서 그 돈 갖고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한 6, 7, 8년부터 슬슬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축은행들이 당연히 돌려주기 위해서 보관해야 될 돈들이 거의 비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저축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고, 저축은행 사주 한 명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밀항하려 하다가 거기에 저 기사가 돈을 수억을 빼먹는 일도 발생하고, 저축은행 지하에 무슨 외제차가 몇십 대가 있었다 이야기도 있고, 좌우간 저축은행이 서민 돈으로 부동산 브릿지 론 사업, 부동산 시행 사업, 건설회사 돈 빌려주고 뒷돈 갚는 사업을 한 겁니다. 공식 이자는 별개예요. 아예 지분을 챙겼습니다. 우리 그래 계약금 빌려줄 거니까 우리한테 지분 몇 프로 줄래? 그러다가 저축은행 사업이 이 돈을 주고 받는 데가 아니라 부동산 시행하는 회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은행들이 자본을 엄청나게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때 한 60조 가까운 저축은행 예수금 중에서 있는 돈이 절반이 안 된다 이런 소문도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 정권 때부터 이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문을 닫게 하고 한꺼번에 다 문제 만들면 일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문을 닫게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바람을 빼고, 사실은 그 외부 기금에서 저축은행이 지금 이 자본 잠식된 부분을 메꿔주려고 이 공적 자금을 갖다가 투입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31개 저축은행에 무려 27조 1,7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돈 중에서 애금보호공사가 회수한 돈은 5조 9천억 밖에 안 되고요. 21%밖에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돈 받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다 부패하게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맡길 때마다 거기에서 일정하게 이자처럼 애금보호기금을 빼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에 그냥 투입을 해버린 겁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3조 5천, 부산 저축은행이 3조 2천, 토마토 저축은행이 3조, 대형 저축은행이 1조 500억, 신라 저축은행이 6,677억, 3,672억이 W저축은행 등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3.1%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 이 감독기관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축은행의 간부로 채용했다가 일도 안 하고 뇌물식으로 돈을 줘서 한마디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피하려고 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또 공적 자금 투입을 유리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려대고 한마디로 감추어난 비리를 들통나지 않도록 로비하고 또 공적 자금을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이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 감독기관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엄청 돈을 뿌려댄 겁니다. 솔직히 뿌리댄 사람들 다 잡았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은 깜빵에 갔을 건데 빙산의 일각들만 박지원 의원처럼 걸려들었다가 박 의원은 무죄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축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대부업체보다 못하다. 지금 그래서 이 저축은행에 일하는 사람은 고리 대금업자 이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작년 3월 저축은행의 그 고금리 신용대출 자산 규모가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고리대부업체 맞죠? 그래 이래 망하는 저축은행을요 뭐 러시앤 캐시니 뭐 이런 대부업체들이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계 대부업체 SBI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대부업체 하다가 나중에 저축은행을 인수해가 이제 금융그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한테 저축은행을 넘긴 참 전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빨리 뭐 저축은행 살리고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저축은행에 투입하고 그 돈은 거의 떼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는 5천만 원 이상을 저축은행에 넣으면 그 한 사람이 은행이 망해버리면 최고로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 억씩 넣어놨다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안전하다고는 이야기만 듣고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망했다 소문 나니까 아침부터 인출하려 했는데 인출을 못하면서 결국 돈 떼이니까 그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통곡이 나고. 그런데 일부 뭐 유력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들한테는 미리 찾아가라고 전날 이야기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국회로 거리로 고생을 해도요 이분들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에 105개였던 저축은행이 5년 사이에 지금 79개로 줄었고 76조와 64조에 달했던 수신과 여신 잔액도 35조, 33조로 반토막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런 어떤 저축은행을 빌려준 공적 자금을 가지고 이제 부실한 데는 매각을 해가 이제 구조조정이 벌써 끝나버렸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저축은행에 들어갔던 이런 국민의 공적 자금은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애매한 형태의 은행이라는 말을 쓰는 기관을 허용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은행이란 말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대부업체처럼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업자들이 참 정치적으로 로비해가 은행 이름 달고 그리고 부동산 PF 사업하고 시행사업 하다가 또 돈 다 빼돌렸습니다. 자기 개인 금고처럼요. 저축은행에 수신된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제끼고 뿌려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축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죠. 뭐 중견 재벌, 뭐 중소기업 수준에도 좀 괜찮은 데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검은 일을 하는 사람도 저축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저축은행 허가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비리가 많았습니다. 자, 저축은행의 이
사태가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 누가 저축은행 사태를 벌였습니까? 저축은행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보기에 조금 위협한 부분이 있고 안정성이 없는 이런 회사를 운영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사고 나니까 돈은 투입해주고 그리고 투입한 돈은 80%가 떼이고 잘하는 짓거리입니다.